랭아, 제 마음속 영순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비염이나 아토피 등은 워낙 괴롭기로 유명하죠. 물론 환자의 마음에 100% 공감하기는 힘들겠지만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통해 그 괴로움이 어느 정도인지 앓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조금이나마 상상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별것도 아닌 것, 가벼운 것으로 취급받으니 안 그래도 서러운데 심지어 질병으로도 분류되지 않으니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는 터라 사람의 일상을 아주 힘겹게 만드는 악마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괴로운 증상 탑 3를 알아보겠습니다. 3위, 비문증. 눈앞을 둥둥 떠다니는 지렁이 혹은 날파리 같은 모양의 반투명한 물질.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고 시선의 방향을 바꾸면 이 물질의 위치도 따라서 바뀌니 혹시 내가 공기 중에 세포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걸까? 아니면 내 눈 안에 기생충이라도 살고 있는 걸까? 의아하게 느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이 증상은 비문증이라고 불리우는 증상으로 표현 그대로 눈앞에 먼지나 벌레 같은 뭔가가 떠다니는 것처럼 느끼는 증상입니다.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젤리 같은 조직인 유리체의 성분이 액체화되면서 시신경과 단단히 붙어있던 부분이 떨어지게 되면 그 잔재가 눈으로 들어가는 빛의 일부를 차단하여 이러한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평상시에는 신경을 안 쓰고 살았을지라도 한번 의식하게 되면 계속 눈앞을 아른거리는 통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만 보인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어둠 속에 있지 않는 한 비문은 눈을 감아도 계속 보이는 데다 특히 그것이 시야의 한복판에 떠있기라도 하면 불편이 배가 되죠. 하얀 조명 밑에서 책이라도 읽으려 하면 내가 글자를 보는 건지 먼지를 보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이고 방심하고 있다가 눈을 돌리면 이물질이 바글바글 눈앞에 떠 있어 일종의 환공포증까지 불러일으키는데요. 일반적으로 비문증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이므로 따로 질병으로 분류되지는 않기 때문에 친구나 가족끼리 눈앞에 뭔가 떠다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별것 아닌 농담이나 이야깃거리 정도로 치부되는 경우도 무척 크네. 안 그래도 서러운 마음 더욱 서러워지곤 합니다. 비문증만을 보면 귀찮고 짜증이 난다는 것 외에 시력에 미치는 심각한 증상은 없지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데다 망막 열공이나 망막 박리 같은 심각한 질환의 초기 증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라면 꼭 병원에 내원해 전문의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위, 안구건조증.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보급으로 현대인의 고질병이 되어버린 안구건조증. 흔하디 흔한 증상이지만 정도가 심해지면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받게 되는데요. 노화의 일종으로 보통 40대 이후 환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었으나 최근 텔레비전,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영향으로 젊은 층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은 단순히 눈에 눈물이 마르는 병이 아니라 눈물의 정상적인 분비와 순환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환자들의 증상은 뚜렷이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눈의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눈이 따갑거나 시리다는 느낌, 이물감, 가려움, 충혈, 눈이 감고 싶어지고 졸린 것 같은 느낌 등이 주 증상이고 어떤 이는 실같이 끈적끈적한 눈곱 등이 생긴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75%가 앓고 있을 정도로 워낙 흔한 증상이어서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안구건조증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 나도 안구건조증인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라던가 인공눈물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등등 별거 아니라는 듯 가볍게 치부되곤 하는데요. 안구건조증 환자 3명 중 1명이 단순한 눈물 부족이 아닌 각막에 염증이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흔하다는 이유로 그 고통을 이해받지 못하는 셈이죠. 안 그래도 괴로운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증상을 가볍게 여기고 방치할 경우 시력 저하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심하면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안구건조증은 단순히 감기처럼 낫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안약이나 인공눈물 등을 투약하는 것 외에는 딱히 치료법도 없으니 꾸준한 관리를 위해 오메가3가 풍부하고 눈에 좋은 음식인 등푸른 생선을 자주 챙겨 먹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1위, 이명.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명은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본인이 귀 안이나 머릿속 등 신체 내부로부터 소리를 의식적으로 느끼는 증상입니다. 대체로 단발적인 경험으로 사라지지만 반면 이명이 심한 사람은 계속되는 소음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고는 합니다. 주로 조용한 환경에서 어떤 일에 집중할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흔히 경험하는 증상으로 삐 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벌레 우는 소리, 바람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등 각종 소리로 나타나며 높낮이가 다른 음이 섞여서 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완전히 방음된 조용한 방에서도 모든 사람의 약 94%가 이명을 느끼지만 이런 소리는 임상적으로 이명으로 분류하지 않고 환자가 괴로운 증상을 느낄 정도의 잡음일 때만 이명이라고 명칭합니다. 이명이 장기간 지속되면 각기 다른 정도의 불편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이명 증상이 심한 경우 30% 정도는 불면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20% 정도는 이러다 귀와 머리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증에 시달리기도 하며 몇 년씩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흔하다고 합니다. 각종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정신질환까지 오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하지만 소리는 내 귀에만 들리니 어떤 소리가 어떻게 날 괴롭게 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방도도 없고 겉으로 티도 나지 않으니 겪는 사람만 말 그대로 개고생하게 만드는 증상이죠. 하지만 이명은 팔다리 통증이나 두통처럼 따로 질병으로 분류되지는 않는 데다 이명의 발병 원인과 치료법 역시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는데요. 이어폰을 오래 사용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로가 누적되는 경우 더 큰 이명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혹여 이명에 괴로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전반적인 신체 컨디션 회복에 주력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증상이 너무 심하다면 참지 말고 서둘러 병원을 방문하시길 권장합니다. 오늘 설명한 3가지 증상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그동안은 노인성 질환처럼 여겨졌다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젊은 층에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원이 필요한 질병인 것도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무엇보다 괴로운 증상들이니 주변에 이러한 증상들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고 한마디 따뜻한 위로라도 건네보는 게 어떨까요? 증상의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마음의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